세 가지 질환이 모두 니코틴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박을 하면 사실은 이 썰전의 시초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4년 매일경제신문에 났었던 기사인데요. 요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게요. 이때 센터장님이 무행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규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전 예방적 규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가서 잡아오는 거지. 사전적 예방.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거니까. 네네네. 혹시 금연을 하고 싶을 때 이걸 금연 보조제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이미 지금 우리 아까 허주 씨 말씀처럼 네네. 니코틴 껌도 있고 네네. 패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능하면 쓰시지. 네네. 아직 알지 못하는 건 쓰지 네네. 맙시다. 이제 이런 차원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담배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영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문가님 알고 계셨나요? 네, 영국은 이 니코틴 중독자들이 덜 유해한 담배를 선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아무래도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일반 담배의 생각은 좀 덜 나니까 우리나라도 좀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마치 금연껌이나 금연 패치처럼 어떤 금연 보조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좀 궁금은 하네요. 네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방금 VCR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예전에는 이미 전자담배 유저였기 때문에 영국의 다큐멘터리, 뭐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라든가 실험을 해가는 그 과정에 그런 것들 실험 같은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래도 Great Britain, 네? 영국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나온 거는 그래도 좀 신뢰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대로 영국은 그 건강보건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영국 보건성, 그 다음에 의사협회, 영국 그 로얄 컬리지 오브 피지션이라고 해서 영국 그 의사협회에서 그 담배를 끊어라. 어허. 못 끊으면 네. 못 끊으면 전자담배로 빨리 갈아타고 그걸 통해서 끊어라. 어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금연 도구가 그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 의지로 끊거나 아니면 니코틴 패치나 껌이라고 해서 니코틴을 조금씩 금단 현상을 네네.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보충해 주면서 담배를 멀리하게 하는 네네. 그런 방법. 그다음에 약물 세 가지인데 이 두 번째 니코틴 패치 껌의 그 니코틴 금연 보조제의 한 일종으로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버렸어요. 영국은 전자담배 세금도 굉장히 적게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금연은 어렵지만 타르는 싫고 네네. 니코틴은 원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하면 그게 패치 붙이거나 껌을 오래 씹는 거랑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왜 그 정책을 장려하냐면 그렇게 니코틴 대체제로 바꾼 사람들이 나중에 금연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2018년인가 기준에 보면 영국에서 120만 명? 네, 그 정도의 이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요. 와, 네네. 그다음에 한 75만 명 정도는 전자담배로 갈아탄 다음에 두 가지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네네. 영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금연 정책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거고 실제 영국 흡연율이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로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원래 금연 성공률 3, 4%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흡연율이라고 하는 걸 이제 관련만 쓰는 걸 흡연율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결국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 걸 모두 다 담배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로 분류하는 국가 네네. 사실 영국과 뉴질랜드 최근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를 끊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흡연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을 좋아하죠. 네네. 그레이트 브리튼을 따라서 못하겠네. 예. 저는 누구보다도 영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년을 또 살았어요, 제가. 어.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네네. 영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느냐. 네. 그게 약간 히스토리가 있더라고. 오. 한 1972년부터 1991년 사이에 영국의 흡연과 건강에 대한 과학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밀접하게 누구랑 코업을 많이 했냐면 실제로 담배 회사와 코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네네. 대체제를 줘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그 당시부터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담배값이 지금 4,500원 하잖아요. 네네. 영국이 지금 한 값에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규제 정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이면에 있는 국가들의 정책들도 좀 다른 내용들이 많다 이런 야, 얘기가 이거 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모네이드 향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달달합니다. 약간 디저트 먹는 기분도 들고 이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무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 전자담배만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이거 흡연율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흡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요. 네. 영국만 하고 있다. 네. 이거 사실은 좋으면 다른 나라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이게 똑같은 담배니까 아예 허용하지 말자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학계나 정부의 입장인데 저는 왜 그 정책의 문제라고 보냐면 담배가 끊기 쉬운 제품이라면 저도 동의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끊어라라는 일방적인 목소리로 그분들에게 먹힌다 그러면 제가 전자담배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는 자가금연 성공률 3%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병원에 와서 아주 그냥 강력한 상담과 약물치료를 해도 20%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머지 80% 어떻게 할 거예요? 실패죠. 그러니까 잘 끊는 사람보다 못 끊는 사람의 비율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덜 해로운 방법이 있는 걸 왜 가르쳐 주지 않느냐는 거죠. 오, 그러네요.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리고 싶은 거고 원래 권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시절부터 쓰다가 점점 그 제품에 대한 걸 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제품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담배 종류가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금연 보조제이냐 아니면 담배이냐 어쨌든 니코틴이 있고 중독을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이 새로운 담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담배 규제 정책을 하는 많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의 대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민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지만 뭐 새로운 청소년의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규제에 대한 부분을 더 좀 강력하게 하는 예방적 차원의 이런 개념이 더 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영국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어느 시점이 그 시점은 흡연율입니다. 네. 그 시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흡연율이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10%대에 진입했을 때 네네. 그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그냥 막 막연하게 영국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영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ml 이상의 뭐 니코틴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처와 같은 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영국에 대한 막연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국은 심지어는 그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네. 일반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100이라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해로움이 훨씬 적어요. 5% 이하로 보거든요. 영국 네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이하로 세금도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흡연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장 못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흡연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담배를 없애는 과정.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사실 그럼 없앤 나라도 있어요? 있죠. 지금 이제 뉴질랜드가 사실은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뉴질랜드가 2025년에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없애겠다고 하는 거의 정의가 5% 이하예요, 흡연율이. 그러다 보니 이제 뉴질랜드도 영국처럼 나머지 남아있는 지금 13%거든요, 뉴질랜드 흡연율이. 나머지 남아있는 13%를 5%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
뉴질랜드는 심지어 지금 담배 한 갑에 3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건 다 했고 이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담배를 차를 줘야 돼.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국 이외의 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예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도 30개국 이상이 있고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규제를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역시도 새로운 담배에 대한 위협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국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전체를 보면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책을 뭐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기 위해서 관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몇 미리 이하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펴도 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로 금연 보조제가 된다면 아까 얘기하신 국가에서 좀 규제도 하고 정해진 그래서 이것을 담배를 끊기 위해 활용을 하는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워낙 이게 뭐 새로운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자, 부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금연 보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가 주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님께서는 저는 활용 가능하다고 박사님께서는 금연 보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도 가능하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또 이런 관리 체계 하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제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될지 결정을 확인하시죠.